나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무너져 내리던 그 순간, 놀랍게도 내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내가 한때 버리고 무시하고 심지어 없는 사람 취급까지 했던 친구였다. 세상에 그렇게 가혹한 결과를 안겨준 게 바로 나였는데 그는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었을까? 그날의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길게 아니 마음속 깊은 곳부터 끄집어내야 한다. 듣는 사람은 아마 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면서도 동시에 감사한 이야기다. 나는 젊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다. 인정받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렸다. 대학을 나와 작은 회사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살아남겠다고 야근을 밥 먹듯이 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위가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위를 볼 필요가 없다고 착각했다. 성공하려면 혼자 서야 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때 나는 그게 무슨 진리라도 되는 양 믿고 있었다. 그때 내 옆에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었다. 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던 녀석이었다. 그런 친구들 있지 않나. 늘 어딘가 허술하고 조금은 둔해 보이고 그래서 왠지 챙겨줘야 할 것 같은 사람. 그는 나한테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친구가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어디를 가든 순박한 웃음을 짓고 늘 사람을 믿고 누구에게나 친절하려 하던 그 모습이 그때 나는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성공은 그런 순진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고, 현실을 모른다고.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결정적인 일이 있었다.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상사와도 친해지던 시기였다. 그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 한다는 말이 형, 나 취업 좀 도와줄 수 있어? 였다. 나는 그 전화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다. 난 잘 나가고 있는데 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았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땐 그냥 그런 친구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도 바쁘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라고 차갑게 말해버렸다. 그 친구가 멋쩍게 웃으며 아 그래. 미안하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이미 전화기를 떨어뜨려 놓고 있었다. 그 후에도 몇 번 연락이 왔다. 밥 한 번 먹자고, 술 한잔 하자고, 예전에 얘기했던 꿈을 아직 잊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는 점점 더 그를 멀리했다. 결국엔 연락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당시에 나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참으로 오만하고 참으로 무지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하고 작은 사업도 함께하게 되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겼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순항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동업자가 문제였는지 내가 문제였는지 판단이 흐렸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다. 재무제표는 붉은 글씨로 물들어가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고 그동안 나를 따르던 직원들마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나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아이는 아직 어려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회사 문을 닫게 되었다. 남은 건 빚과 책임뿐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말을 꺼냈다. 여보 사실 우리 집도 더는 감당이 안 돼. 잠시 아이 데리고 친정에 가 있을게. 나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렇게 아내와 아이마저 떠났다. 그날 밤 집에는 나 혼자였다.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계약서, 독촉장, 통장 잔고 그리고 적막. 모든 게 사라졌다. 성공이 전부라 믿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 며칠 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은행에서조차 대출이 거절되었다. 나는 그날 술을 마셨다. 혼자였다. 도무지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가 없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도와달라고 말할 만한 체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밀어내고 필요할 때만 사람을 만났던 삶의 대가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길을 걷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야, 너 맞지?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그 억양. 나는 뒤돌아봤다. 그리고 순간 얼어붙었다. 그곳에는 내가 버렸던 그 친구가 서 있었다. 여전히 순박한 미소를 띠고.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너무 창피했기 때문이다. 성공했을 때는 연락을 씹고 잘 나간다고 우쭐대던 내가 지금 초라한 몰골로 서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 그 친구가 다가와 말했다. 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왜 이렇게 됐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나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밥은 먹었냐? 술은 그만 마셔라. 너 지금 상태 안 좋다. 그런 말들을 조용히 해줬다. 나는 그 친구가 편해서가 아니라 너무 미안해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이거 큰 돈은 아니지만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은 도움이 될 거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야, 나 그런 거 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자격이 어딨어. 친구인데. 너도 예전엔 나 많이 도와줬잖아.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눈물이 흘렀다. 자존심, 체면, 성공 그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나는 한낱 초라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나에게 손을 내민 건 내가 버렸던 그 친구였다. 그 친구는 내 상황을 자세히 묻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밤새 내 말을 들어줬고 내가 무너져 울어도 가만히 기다려줬다. 너 다시 일어날 거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다. 그런 말들을 반복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진짜 친구는 성공했을 때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친구는 회사 출근 전에 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갔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다. 네가 준비되면 말해. 옆에서 도와줄게. 예전처럼.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모른다. 그 뒤로 나는 천천히 다시 시작했다. 빚도 갚아야 했고 문제도 많았지만 최소한 혼자는 아니었다. 그 친구는 때때로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잠은 자냐, 너 괜찮나 그런 말을 해줬다.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날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아내도 다시 돌아왔고 아이는 예전처럼 웃었다. 사업은 다시 시작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하면서 서서히 회복해 나갔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말했다. 야,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 그때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친구는 잠시 나를 보더니 그냥 웃었다. 야, 우리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다 지난 일이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친구지. 그날 나는 또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을 놓칠 뻔했는지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줬고 더 나은 인생을 꿈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 옆에 그대로 있어주는 그 한 사람.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늦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여전히 행복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는 나를 나쁜 친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맞다. 나는 나쁜 친구였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나까지도 용서하고 다시 받아줬다. 그리고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이제 절대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내가 버렸던 그 친구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줬듯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인생을 살아보니 알겠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